미숫가루의 비밀입니다. 자, 이게 한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뭔가 좀 수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집에서 숨진 한 40대 남성의 얘기입니다. 사건 개요를 좀 자세히 보면요. 오전 7시 23분에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라는 경찰 신고가 옵니다.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한 건데요. 이 병원에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너무 수상하다고 해서 남편 시신 부검 의뢰를 했는데요. 국과수에서는 니코틴 중독사를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 8년 전 담배를 끊은 후에는 평소에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 담배를 끊었는데 그것도 무려 8년 전에 어떻게 그게 뭐 체내에 쌓인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사실 정상적인 흡연의 경우에 흡연으로 인해 니코틴 중독 사망하기도 사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거죠. 예.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는데요. 실제로 그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한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사망하기 전날입니다. 사망하기 전날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 꿀을 넣은 미숫가루를 타서 줬고요. 이거를 남편이 마시고 출근했거든요. 그다음에 점심 때 복통을 호소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혹시 상한 꿀을 탄 거 아니냐? 내가 배가 아프다. 예.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냈고요. 결국은 좀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평소에 담배를 피웠고요. 또 제가 유통기한 지난 꿀을 타줬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날 남편이 복통을 호소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이게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니코틴 용액을 구매를 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는데 그렇죠. 이게 뭐 또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네요. 사실 부인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타준 미숫가루 때문에 남편이 전화까지 걸어서 복통을 호소를 했고, 그리고 평소에 이 아내도 전자담배 같은 걸 쓰지도 않는데 니코틴 원액을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그러면 명백히 사실은 이 니코틴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담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팀장님, 만약에 팀장님이 이 사건을 진짜 맡으셨다면 뭔가 좀 냄새 나는 것들이 또 더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편 상대로 보험금을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남편 보험금 수령했고 또 그리고 알다시피 담배를 아무리 많이 펴도 니코틴 중독 사망 안 합니다. 그렇죠. 한 깍 두 깍 펴도 안 되는데 니코틴으로 용액으로 사망했다고 한다면 누가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니코틴 용액을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구입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검찰이나 아니면은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겠다. 단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잘못을 나타날 경우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장량 강요할 수 있는데 이 여성분은 반성을 안 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럼 오히려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니코틴 이게 약간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6년에 정말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2016년에 남양주 니코틴 살인 맞습니다. 사건인데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남편분이 그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당시에는 여성분이 내연남이 있었어요. 내연남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살해를 한 건데 그 당시에 내연남이 인터넷으로 니코틴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보험이 이제 관계가 됐는데 여성분이 또 보험을 수령했는데 사망하기 2달 전에 그 혼인신고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을 또 판매했고 또 중요한 거는 남편 계좌에 있던 돈을 자기 내연남 계좌로 이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 때문에 이 범인이 검거됐던 거고 어떻든 니코틴 용액 살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담배를 펴서는 사망 않고 누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살인 사건인데 또 2017년 4월에는 오사카 그 신혼여행 떠났던 상황에서 여성분이 그 사망을 했는데 첫날에 이렇게 남성분이 이제 여성이 뭐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뭐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납니다. 그게 자살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보험금도 이 남성이 신청을 했지만 보험금을 수령을 못했어요. 왜? 예. 자살은 보험이 지급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런 상태를 보고 경찰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일기장도 나왔고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범행을 준비했던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즉 아내죠. 신혼여행 갔던 그 여성분이 자살을 하고 싶어해서 도와준 상태다. 그럼 본인이 이제 뭐 촉탁살인 내지는 자살 방조나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죄를 정했기 때문에 예. 니코틴 살인 사건이 가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니코틴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을 이거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앞서 지금 소개하신 그 2개 사건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원액, 니코틴 원액을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담배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구입하는 게 좀 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니코틴 원액을 주입하는 그런 경우 외에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살인 사건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쓰는 거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좀 짧게, 만약에 이게 아내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 그럼 어떤 형량을 좀 받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텐데요. 2016년 남양주 사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내와 내연남에게 모두. 또 2017년 신혼여행 사건에서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무기징역형 또는 그에 근접한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유족들은 또 어떤 의사를 보일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